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66쪽, 266쪽 보셨나요? 266쪽에 보시면 중간 밑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상 여기 나왔네요. 우리 다 이쪽 칠판 볼까요? 감가상각 끝났고요. 여러분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거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손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손상. 이때 유형자산의 손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손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현저히 하락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현저히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손상.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것을 우리는 손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얘가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부상이 일어나죠. 그럼 부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 거? 손상이 일어난 거지. 그죠?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상당했다. 그러면 손상이 일어난 거죠. 가격이 현재 하락하겠지.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은퇴하나요? 아니면 다시 회복도 하나요? 다시 부활될 수 있죠. 다시 회복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복사기가 망가졌거든요. 복사기가 망가졌어요. 1분에 100장 하던 복사기가 어느 날 갑자기 1분에 1장 복사되면 어때요?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겠죠. 그런데 복사기를 때리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다시 1분에 100장 복사하더라 이거죠. 또는 이런 얘기죠. 제 기계는 1분에 100장 하던 복사기인데 1분에 몇 장? 100장 하던 복사기인데 새로 나온 기계는 1분에 1000장을 복사한대요. 그러면 내 기계는 손상이 일어난 거죠. 가격이 현저히 하락했죠. 그런데 새로 나온 기계는 1년만 쓰면 고장난대요. 그러면 어때요?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손상이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요. 어쨌든 손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보세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1000원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다?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400원이다. 그죠? 1000원 나누기 5년 쓸 거야. 5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년에서 1000원 나누기 5년이면 1년에 200원씩 2년 지났으니까 4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600원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은 600원인데 지금 현재 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600원인데 지금 손상이 일어났어요. 손상이 일어났는데 회수가능액이 얼마냐면 회수가능액.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 회수가능액이 4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회수가능액이 얼마다? 400원.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400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상이 얼마 발생했어요? 200원 발생했죠? 그러면 요 20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손? 200원만큼을 손상차손인데 이때 손상이 되면 이름이 손상차손으로서 너는 뭐냐? 너의 정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 뭐다? 비용. 손상이 되면 뭐다? 비용. 손상이 되면 비용. 그 비용의 이름이 뭐다? 손상차손. 다시 입으로 시인해봐요. 무슨 차손? 손상차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수가능액이 중요합니다. 이 회수가능액은 이번 시험에 말문제로도 나왔고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수가능은 맥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이 회수가능액이라는 것은 순공정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회수가능액은 두 가지예요. 순공정가치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있는데 이때 순공정가치라는 건 뭐야? 내가 지금 팔았을 때 뭐라고요? 지금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순공정가치. 지금 팔았을 때 순매각가치, 순처분가치. 지금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순처분가치는 얼마냐? 순처분가치는 300원이다. 순공정가치는 얼마다? 300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가치가 얼마냐? 사용가치는 400원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가치는 뭐예요? 내가 지금 팔지 않고 내용연수 동안 사용한다면
내용 연수 동안에 사용한다면 현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400원이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자 어때요? 팔래요? 그냥 쓰실래요? 응? 지금 팔면 얼마 받아요? 300원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원이고요. 그럼 팔면 300원 받을 수 있고요. 사용하면 팔지 않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사용가치는 400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팔래요? 쓰실래요? 당연히 쓰겠죠. 그죠? 쓰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게 금액이 유리할까요? 높은 금액이 유리하겠지. 무슨 금액? 높은 금액이 유리하겠지. 그러면 이 회수 가능액은 중요한 건 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을 우리는 회수 가능액으로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둘 중에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을 우리는 회수 가능가액으로 한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 여러분 높은 금액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높은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바꿔볼게요. 그런데 사용가치가 200원 밖에 안 돼. 사용가치가 얼마라고요? 200원 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300원. 지금 사용하면 사용가치가 얼마예요? 200원. 그럼 여러분들은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쓸 이유가 없지. 그죠? 지금 팔면 300원 받을 수 있대요. 지금 사용하면 사용가치는 얼마야? 쓰면 사용가치가 얼마야? 200원이죠? 그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당장 팔아버리는 게 낫겠지. 따라서 회수가능액은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이 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큰 금액이 얼마예요? 큰 금액이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상차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수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둘 중 뭐다? 큰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상차손이 3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00원이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뭐예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우리는 무슨 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분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얼마? 예를 들어서 300원 이렇게 대변에는 뭐가 되느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차변에 뭐라고 분기한다고요? 손상차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때 손상차손은 무슨 계정이다? 비용 계정입니다. 그러나 이때 손상차손 누계액은 얘는 뭐냐?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줄였어요? 차변에 감가상각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 손상차손 누계액도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간접적으로 줄여진다. 손상차손 누계액도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줄여진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거죠. 자,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무슨 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얼마냐면 1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이다. 4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뭘 더 적어줘야 돼요?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손상차손 누계액 얼마죠? 손상차손 누계액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 될까요? 장부금액은 300원. 그러니까 이 300원이 회수가능액 얼마예요? 회수가능액 300원이 이게 새로운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2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현재 하락한 손상차손 누계액도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줄여준다는 거. 됐습니까? 따라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처리합니다. 됐죠?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간접적으로 줄여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00원이 무슨 가능액이에요? 회수 가능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